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신형 ICBM 발사까지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네, 자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3일이죠. 오후 11시께에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도 발사를 했고요. 뭐 이것도 아마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장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박정춘 그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질런트 스톰 한미 연합 공군 훈련에 대한 어떤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미 준비된 도발이고요. 준비된 도발이다. 예. 훈련과 관계없이도 이런 도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예. 우리 방어 성격의 우리 훈련에 대한 도발 성격보다는 지금 핵무기를 법제한 이후에 네. 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그 핵무기를 믿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쩌면 좀 준비된 도발이 착착착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도발 보면 빈도도 작고요. 수위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북한에 좀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북한의 도발 패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수위가 높아진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의 우리 영해로 볼 수 있죠. 물론 그렇죠. 국제법적으로는 영해는 아니지만 공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경제 수역이죠. 네. 배타적 경제 수역에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탄착점을 맞춰서 그 미사일 도발을 하고 또 ICBM 다양한 도발을 하고 또 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의 도발이 조금 절제됐어요. 네. 이때까지 예. 훈련 우리 한미 연합 훈련 기간 동안에는 또 한미 연합 훈련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핵무기 사용 법제 이후에 자신감도 있고 이 도발에 이어서 다른 어떤 도발 국지적인 도발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많이 드는 그런 도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핵실험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겁니까? 핵실험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2010년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이 이제 호국 훈련 이후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연평도 포격도 그때 170여 발의 그 방사포를 우리 영토에 연평도에다 포격을 했는데 네. 이런 국지 도발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여기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지 도발이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ICBM이죠. 이것을 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합참 발표에 따르면은 네. 실패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이 ICBM은 정점 고도에 도달했냐가 중요해요. 정점 고도가 사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제 발표에 따르면은 정점 고도가 1920km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4 내지 4.5배를 곱하면 사거리가 나와요. 그럼 8,000km 내지 10,000km에 이르는 사거리에 이르는 이 ICBM을 발사했는데 예. 실패로 이렇게 보는 분 다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ICBM 발사 정점 고도가 도달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눈여겨봐야 된다. 자, 결국은 ICBM은 뭐 우리 영토보다는 미국 본토를 좀 겨냥해서 만든 전략 무기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도발도 미국을 겨냥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8,000km 이상의 이 정도 10,000km에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국에 주는 메시지죠. 아하. 미국에 대해서 빅딜을 포함한 그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을 기대하는 압박하는 이런 수단도 되고 네. 또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어떤 약속 중에 모라토리움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실험과 ICBM 발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미국과의 약속을 다 깨버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인데 문제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 상공을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일본이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왜 그런 건가요? 일본 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이 핵탄두를 갖고 있고 이미 중거리 미사일을 갖고 일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은 네. 일본이 당연히 우리 같은 공습 경보 그렇죠. 공보를 해서 아하. 주민을 대피시킨 등 일본은 굉장히 안보 부분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 예민할 저런 것이 수밖에 아니라 없다. 당연히 예.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이런 미사일 개발 또 도발에 대해서 일본 안보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좀 전에 국지전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NLL 남쪽 또 울릉도 쪽에 지금 포가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방향성은 이제 울릉도를 겨냥했는데 울릉도에서 한 165km 네. 정도 이격돼 있지만 우리 NLL 남쪽을 해서 우리 영토를 표적지로 해서 미사일 발사했다는 자체는 엄청 충격이죠. 이전에 뭐 방사포라든지 뭐 단거리 포사기가 있었지만은 미사일을 울릉도로 겨냥하고 울릉도에 공습경보를 우리가 올렸지만 이 부분은 미사일을 갖고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 의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되게 봐야 되죠. 긴장되게 봐야 되는데 그날 지금 공습 경보 보면 울릉군에서 좀 허둥대던 모습이었어요. 한참 후에 사이렌 뭐 발생이 됐고 대피를 가지도 못했고 공무원들도 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조금 무방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있습니다. 부분은 이전 정부들 특히 5년 지난 5년 정부 동안에 이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이 훈련에 대한 게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 보통 이제 공습 경보는 사이렌이 한 3분 정도 시끄럽게 울리고 종을 난타하는 거고 네. 1분 정도 경계 경보인데 이 훈련에 대응 공습 경보가 내렸는데 여기 대응하는 공무원들 또 주민들이 그런 우리가 만족스러운 모습을 못 보여준 것은 안타깝지만 지난 5년간 이런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지방자치 차원의 훈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자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군에도 대응을 하는 것도 뭐 최근에 현무2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 부대 근처에 떨어져 버렸고요. 에이테크스도 뭐 불발된 게 있었고 오늘 보도 보니까 천궁 같은 경우도 발사가 최근에 실패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훈련 중에 이제 불발이 나온 거죠. 예. 문제가 생긴 거죠. 천궁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 한 40km 정도 사거리를 가진 우리가 자랑하는 무기체계인데 그러니까 또 페트로트라는 것이 훈련 중에 예. 또 그 사고가 생겼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이것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이란 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훈련이 안 된 부분이 이제 우리 SNS에 이제 쉽게 유포되는 것도 저는 군사보안청에서 조금 안 좋다는 살펴봐야 겁니까? 될 부분이고 예. 또 이것도 실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탄 연습을 실제 사격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남북관계 분위기를 만든다고 지난 5년간 훈련을 너무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훈련을 많이 함으로써 사고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있고 네. 또 보안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17발 이때까지 쌓긴 쌓았는데 첫 실패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천궁 미사일 천궁은 실패가.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발사해서 실패한 적이 없는데 네. 그래 실패했다 그러죠. 그 부분 좀 아쉽다 이 말이네요. 좀 밝혀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거 훈련 부족으로 봅니다. 아, 훈련을 안 해가지고. 근데 미사일을 쏘는 게 뭐 훈련 이게 필요하면 누르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은 미사일에 그냥 자동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조작하는 인원이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되고요. 미사일 같은 큰 첨단 무기도 네.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훈련도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가 발생했을 기계적인 것이다. 계람까지도 같이 조사를 그것도 해야 된다. 있다고 봅니다. 현무2도 이거 훈련하고 관계 있다고 봐야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네? 현무2. 그럼요. 그것도 훈련이다. 그 반복된 훈련에 대해서 훈련이라는 게 그 기계의 작동에 점검을 하고 작동시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인원에 대한 어떤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알겠습니다. 사용에 대해서. 예. 네, 훈련이 꼭 필요한데 그런 훈련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뭐 다른 원인도 있겠죠. 기계적 기한 따지고 있지만 네. 저는 훈련 부족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런 좀 긴장 관계에서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국지적 도발 같은 거, 지난번에 연평도 같은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예, 하나인 제가 거죠. 걱정하는 사실 뭐 언론에서는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예. 1월 달부터인데 사실 7차 핵실험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아. 왜냐 6번 핵실험을 했는데 한 번 더 하나 두 번 더 하나 이게 물론 큰 군사적 의미가 우리한테 크게 적고요. 더 큰 것은 지금 이러한 도발 끝에 네. 우리 영토나 영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군사적 국지 도발입니다. 이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하게 되고 이 대응이 에스컬레이션 되면 큰 충돌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지 도발에 대한 우리가 큽니다. 국지 도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지 도발이라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연평도에 대한 포격 도발처럼 네. 우리 영토 영해에 네. 대한 도발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거 뭐 통상 서해 쪽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동해 쪽에도 날라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의 국지 도발에 대한 시나리오랄까 예.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비질런트 스톰 이게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이거를 연장을 해서 더 도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북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그건 도발 구실로 거짓말입니까? 2015년부터 비질런트 스톰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예. 공군이 연합하는 훈련인데 비질런트 스톰은 북한이 자초한 거예요. 핵실험을 계속하고 도발을 하니까 우리가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인데 이 훈련의 목표는 북한이 만약에 전면적인 도발을 했을 경우에 네. 북한의 표적지 한 700개지 800개를 일거에 우리가 출격한 공군기들이 공대지 공중에서 지상으로 쏘는 무기를 통해서 표적지를 파괴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 방어 훈련입니다. 처음 하는 훈련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도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연장을 좀 더 하면 또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ICBM을 좋습니까? 발사하고 북한이 에스컬레이션 시키니까 한국과 북한이 먼저 어제 IC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ICBM은 사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되고 하니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연장을 결정했는데 이거는 우리 훈련은 철저히 방어 목적의 훈련입니다. 처음 하는 훈련이 아니고 네. 한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6일 이후에 계속 할 것이다 이 내다봤는데 아마 할까요? 이 중간선거 전에 할 것이다. 다 됐는 것 같은데. 국가정보원에서 10월 16일 이후에 10월 16일이 이제 뭐 중국의 시진핑 3년이 확정되는 전당대회가 되는 시점 이후에 중국이 축제를 끝내고 나서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핵실험은 사실 물리적 준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한 시간에 맞춰서 해줄 이유는 없고요. 네. 전체적으로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그 핵실험의 어떤 국제 정치적 기대, 효과 이런 것도 극대화하는 시기에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의 어떤 대화하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재고 있지 않느냐. 재고 있을 것이다. 핵실험하는 것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끌어내는데 유리할까. 예. 유보하고 지키는 안 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와의 직접 대화, 고위급 대화를 하는데 유리할까. 이 부분을 보고 있을 것이다. 매일같이 계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계산이 끝날 때면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승준 전 국방부 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